이번 시간에는 전압 변동률과 그 다음에 손실을 구한 다음에 효율까지 계산하는 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압 변동률은 우리가 직류기 파트에서 했었고요. 보통 발전기나 혹은 변압기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원하는 전압을 얼마나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가 하는 그 지표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손실을 통한 효율 계산은 이거죠. 효율은 쉽게 얘기하면 돈입니다. 돈. 경제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압 변동률과 효율 부분을 앞에서 했었죠. 직류 발전기 할 때 했었는데, 이 부분이 교류기이다 보니까 직류기보다는 조금 복잡합니다. 왜? 교류니까 리액턴스 부분도 존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역률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같은 공식도 있지만은 조금 변형된 공식도 있는 것. 그래서 비교하면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전압 변동률입니다. 우리가 전압 변동률은 전격 전압 부분의 무부하 전압 마이너스 전격 전압입니다. 이것을 곱하기 100으로 나타내면 퍼센트가 되죠. 전압의 변동률이에요. 이 개념을 우리가 직류 발전기 하면서 처음 얘기했었는데, 변압기에서도 이러한 전압 변동률 부분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기본 공식이고요. 얘를 우리가 전격 전압을 Vn, 무부하 전압을 V0, 그 다음에 마이너스 전격 전압 곱하기 100% 이렇게 표현합니다. 직류기에서는요. 근데 변압기에서는 조금 더 다릅니다. 다른 공식이 있어요. 네, 볼게요. 변압기는 2차 측이 전격입니다. 변압기에 1차 측이 있고 2차 측이 있죠. 그런데 2차 측이 전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압기 등가회로, 저번 시간에 했던 등가회로 중에서 2차 측만 그려놓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변압기 2차 측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이 V2N 2차 측 전격 전압이에요. 그리고 요것이 우리가 E2 2차 측 유기기전력이고, 얘가 R2고 얘가 X2입니다. 그리고 여기 흐르는 전류가 2차 측 전격 전류입니다. 2차 측 등가회로 왜 공부했느냐? 이러한 전압 변동률 같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회로를 해석하기 위해서 공부한 거죠. 이렇게 했을 때 보세요. 만약에 무부하라고 하면, 무부하라면 일반적으로 전류가 0이죠. 맞죠? 전류가 0입니다. 그러면 V2N이 전격 전압인데 E2는 유기기전력입니다. 그러면 무부할 때 2차 측에 걸리는 전압을 우리가 V2제로라고 하면은 V2제로는 E2와 같습니다. 왜? 무부할 때는 여기에는 전류가 없으니까 원래는 어떻게 해요? V2N은 E2N 마이너스 이 부분에서의 전압 강하죠. 이 부분에서의 전압 강한데, 당연히 전류가 없으니까 전압 강화가 0입니다. 맞죠? 따라서 V2N은 E2N이에요. 이건 뭐다? 무부할 때는 얘를 V2 제로라고 하니까 결론적으로 V2 제로는 E2가 된다는 거죠. E2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공식을 쓸 수가 있고요. 교재에서도 다시 한번 볼게요. 전압 변동률은 2차 측이니까 V2N 분의 V2 제로 마이너스 V2N 곱하기 100%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세요. 세분화시킵니다. 세분화시켜요. 보세요. 지금 얘를 V2 제로 마이너스 V2N은 어떤 거예요? V2 제로 마이너스 V2N은 이 부분에서의 전압 강하죠. 이 부분에서의 전압 강합니다. 그래서 V2 제로 마이너스 V2N은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에요. 그럼 얘를
제가 위상을 제외하고 크기만 갖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I2N R2 R2와 I2N X2 있죠. I2N R2와 I2N X2만큼의 전압감과 즉 깎아먹는 전압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요. V2N분의 V2N분의 이 부분을 어떻게 I2N R2 플러스 I2N X2 이렇게 나타내고 곱하기 100%인데 깎아먹는 전압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부분을 단순히 크기만으로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교류에서는 부하 전류에 의한 역률이 존재합니다. 역률이요. 전압과 전류에 의한 위상차. 그래서 R2 부분의 코사인 세타, X2 부분의 사인 세타로 곱합니다. 이 공식은 우리가 전력공학에서 유도를 하게 됩니다. 전력공학 과목에서. 그래서 전기기기에서 이것까지 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면 전력공학은 이것 자체가 결과입니다. 근데 전기기기에서는 이것 자체에서 더 응용을 하기 때문에요. 그 자체가 결과인 전력공학에서 하기로 하고 저기에서는 과정만 가지고 말을 하고요. 유도하는 과정이 궁금하신 분은 전력공학에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면 이렇게 보세요. V2N분의 I2N R2의 코사인 세타 플러스 V2N분의 I2N X2N 사인 세타 곱하기 100%인데 전압 강화율이 그렇다는 겁니다. 전압 강화율. 그런데 얘가 V2N분의 I2N R2, V2N분의 I2N X2가 조금 보기 복잡하기 때문에 얘를 하나로 해서 P 곱하기 100%까지 한 거, 그 다음 요 놈을 하나로 해서 Q라고 합니다. PQ. 그러면 이렇게 나타내면 어떻게 돼요? P의 코사인 세타 플러스 Q의 사인 세타로 나타낼 수가 있죠. 전압 변동률을 줄여서 직류기에서는 전압 변동률을 이렇게 나타내었었는데 변압기에서는 지금 어떻게? 이 공식도 물론 변압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공식도 맞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P 코사인 세타 플러스 Q 사인 세타라는 공식도 함께 쓴다는 겁니다. 왜냐 변압기는 교류기고 교류기에서는 역률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위상차에 의해서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 P 뭐야? P는 뭐다? V2N분의 I2N R2 곱하기 100%죠. Q는 뭐예요? Q는 V2N분의 I2N X2 곱하기 100%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전압 강화 하죠. 전압이 얼마나 떨어졌느냐라고 해서 전압 강화라고 하는데 얘는 저항에서의 전압 강화 해서 100을 곱했으니까 퍼센트입니다. 퍼센트 저항 강화라고 합니다. 퍼센트 저항 강화. 얘는 뭐다? 전압 강화 중에서 리액턴스 부분에 의한 전압 강화에서 퍼센트 리액턴스 강하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변압기에서 새로 생긴 전압 강화 공식 있죠. 이렇게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림하고 등가 회로하고 같이요. 예. 요 부분 했으니까 다시 한번 그림 그려볼게요. 보세요. 다시 하면 보세요. 이 전압이 V0라고 했습니다. 무부하 전압 V0 같다고 했죠? 이 전압이 Vn이라고 했어요. Vn. 그 다음에 R2의 X2고 I2N. 요것을 2차 측이라고 해서 V20, V2N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말씀드렸지만 퍼센트 저항 강화는 뭐냐? 퍼센트 저항 강화는 전체 전압에 대한 요 부분 곱하기 100 전체 전압 V2N에 대해서 저항에서 얼마나 깎아먹었나.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얘가 100V인데
저항에서 2를 깎아 먹었고 2V 깎아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리액턴스에서 3V 깎아 먹었어요. 그러면 퍼센트 저항 강화는 뭐냐? 전체 전압 100에 대한 저항에서의 깎아먹은 전압 2V. 그 다음에 퍼센트 리액턴스 강은 전체 100에 대한 리액턴스에서 깎아먹은 전압 3V. 이것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도 있죠. R 플러스 JX. R 플러스 JX는 임피던스죠. 임피던스. 그럼 똑같이 보세요. 똑같이 V2N분의 I2N 곱하기 R2 하면 리액턴스 저항 강화, X2 하면 리액턴스 강화인데 Z2 하면 뭐예요? 이것은 임피던스죠. 임피던스 강화입니다. 임피던스 강화. 그래서 여기서 100을 곱하면 여기도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교재에 있는 공식 제가 확인해 드리는 겁니다.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 요것을 우리가 퍼센트 임피던스라고 하고요. 퍼센트 임피던스는 V2N분의 I2N 곱하기 Z2 곱하기 100%입니다. 보세요. 퍼센트 임피던스는 V2N분의 I2N Z2 곱하기 100%인데 임피던스는 뭐예요? 임피던스는 저항의 제곱 플러스 리액턴스의 제곱에서 루트 씌운 거죠. 따라서 앞에서 했던 루트의 P의 자승 플러스 Q의 자승 이렇게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P는 퍼센트 저항 강화, Q는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입니다. 그리고 이 퍼센트 임피던스 얘 들어보셨죠? 언제? 저번 장에서 동기기 할 때보다 단락비 K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할 때 그 퍼센트 임피던스 있죠? 그겁니다. 그것을 변압기에서 더 구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요것도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보세요. 전압 변동률 제가 다시 씁니다. 전압 변동률은 2차측 기준으로 해서 V2N분의 V20 마이너스 V2N인데 이것을 어떻게 쓸 수가 있다? P의 코사인 세타 플러스 Q의 사인 세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로 자주 나오는 거 있어요. 문제로 자주 나오는 것 중에서 만약에 역률이 1이다. 역률이 1이다. 그러면 우리가 역률 1이면 코사인 세타 1이면 사인 세타는 0이죠. 따라서 이때는 우리가 전압 변동률은 뭐가 된다? P가 됩니다. 전압 변동률은 P가 돼요. P. 그러니까 역률 1이면 전압 변동률은 퍼센트 저항 강화가 같다는 겁니다. 그럼 그때 저항 강화보다 V2N분의 I2N 곱하기 R이죠. R2인데 식을 조금 변형을 시켜봅니다. 보세요. 분모 분자에 I2N분의 I2N 지금 다 제가 2차측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I2N분의 I2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R을 1, 2차측 우리가 한산은 있죠. 전체 R이라고 볼게요. 전체 R 그냥 R2를 하지 말고 전체 R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보세요. V2N 곱하기 I2N 하면 전압 곱하기 전류니까 전격 전압 곱하기 전격 전류는 뭐다? 전격 전력이죠. 전격 전력. 그 다음에 I2N 곱하기 R 곱하기 I2N 하면 I2N 제곱 곱하기 R입니다. 결국 뭐다? I의 제곱 곱하기 R 전류의 제곱 곱하기 R은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제곱 곱하기 저항하면 그것이 저항에서의 손실입니다. 뭐죠? 동손입니다. 동손. 네, PC. 그래서 역률이 1일 때는 우리가 전압 변동률이 지금 전압 변동률이죠. 전격 전압분의 전격 용량분의 동손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퍼센트가 있으니까요. 곱하기 100% 해주면은 즉 역률 1일 때 전압 변동률은 전격 용량분의 동손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이 전압 변동률이 여러 가지 식으로 쓸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렇게 해서 나온 것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퍼센트 임피던스입니다. 퍼센트 임피던스. 우리가 동기기 할 때 뭐였어요?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였죠.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였는데 얘가 동기기 할 때는 단락비를 구하는데 이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가 유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차단기라는 게 있어요. 교류 차단기 12라는 게 있어요. 12. 12가 있어. 이 12가 차단기가 얘가 트랜스포머 변압기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얘를 왜 하냐면 보세요. 이 변압기에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하면은 이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해서 이 차단기에 용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용량, 즉 단락 용량이란 것은 퍼센트 임피던스분의 100 곱하기 전격 전류입니다. 단락 전류는 퍼센트 임피던스 이렇게 구한 퍼센트 임피던스분의 100 곱하기 전격 전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평상시에 흐르는 전류가 전격 전류라고 했을 때요. 전격, 가장 좋은 상태, 평상시에 흐르는 전류 했을 때 퍼센트 임피던스분의 100을 곱하면은 단락 전류가 된다는 겁니다. 단락 전류 뭐냐면 여기에 단락 사고가 났을 때 여기 차단기에 흐르는 단락 전류입니다. 예를 들어서 평소에 흐르는 전류가 100A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단락 사고는 쇼트예요. 쇼트 사고가 나면은 1000A가 흐릅니다. 평소에 100A 흐르는데 단락 사고 나면 1000A가 흐릅니다. 그러면 이 단락 전류의 값을 알아야만 이 차단기를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 차단기는 어떤 단락 전류가 흐르더라도 어떤 단락 전류가, 그러니까 단락 전류 얼마까지 버틴다, 얼마의 단락 전류가 흘러도 차단한다, 그런 것을 설계가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네. 그다음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을 전격 전류, 평상시에 흐르는 전류를 곱하면 단락 전류, 사고가 났을 때 흐르는 이 전류를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단락 용량은 퍼센트 임피던스분의 100 곱하기 전격 용량입니다. 즉 평상시에 100의 차단기의 용량을 가지고 있는데 단락 사고가 났을 때는 굉장히 큰 용량에 버텨야 합니다. 그 용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공식도 앞에서 마찬가지로 전력공학 시간에 유도를 하게 됩니다. 전기 기기 과목에서는 요 부분을요 그냥 암기해 주시고요, 확인은 전력공학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하고, 이런 의미에서 이 퍼센트 임피던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기 기기 전력공학 부분에서요. 그 다음에 최대 전압 변동률은 퍼센트 임피던스와 같습니다. 최대 전압 변동률은 이건 뭐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P의 제곱 플러스 Q의 제곱 퍼센트 임피던스와 같죠. 예. 그 다음에 최대 전압 변동률을 발생하는 역률, 최대 전압 변동률을 발생하는 역률은 Z분의 R이죠. 이런 의미에서 얼마 Z P의 자승 플러스 Q의 자승분의 R 대신에 P를 쓴 겁니다. 요거 두 개씩은 따로 외워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최대 전압 변동률과 최대 전압 변동률을 발생하는 역률은 이렇게 된다고 가끔씩 한 번씩 시험에 나오게 됩니다. 계속해서 임피던스 전압과 임피던스 와트예요. 임피던스 전압과 임피던스 와트 봅니다. 임피던스 전압, 임피던스 와트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임피던스 전압은 임피던스에 걸리는 전압입니다. 임피던스에 걸리는 전압. 임피던스 와트는 유효 전력의 단위죠. 와트는 유효 전력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얘는 한마디로 동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임피던스 와트지만 임피던스 부분에서의 유효 전력, 임피던스에서 유효 전력은 동손입니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변압기 이렇게 등가회로 1, 2차를 다 그리고 나서
그래서 임피던스 전압은 뭐냐면 얘를 우리가 합해요. 1, 2차를 합합니다. 합하고 1, 2차를 합해서 하나로 이렇게 나타냈다고 합니다. 1차, 2차 임피던스를 1차 저항과 2차 저항 합쳐서 요거 1차 리액턴스와 2차 리액턴스 합해서 요거라고 했을 때 임피던스 전압은 뭐냐면 보세요. 일단 중요한 게 단락을 시켜요. 단락을 시킵니다. 단락을 시키고 여기에 전압을 가합니다. 100V를 가요. 그러면 이 임피던스 전압은 얘를 무시했을 때 요 부분을 무시하면 요 부분에 100V가 걸린다는 겁니다. 요 부분에 100V가 걸린다는 거예요. 즉, 한번 보세요. 교재를 볼게요. 임피던스 전압이란 변압기 2차를 단락한 상태에서 1차 측에 여기에 I1에 그래서 1차 측에 전격 전류가 흐를 때 그때 1차 측의 인간 전압 얘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게요. 헷갈리니까 요놈 빼고요. 이렇게 볼게요. 보세요. 원래는 변압기에다가 부하를 연결합니다. 원래 변압기 부하 연결하죠. 그럼 얘가 예를 들어 9옴이라 할게요. 9옴이고 얘가 1옴입니다. 1옴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제가 100V를 가합니다. 100V 가합니다. 그러면 이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 얼마요? 전류 얼마? 얘는 단락 상태가 아니고 일반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면 9옴이고 1옴이 10옴이죠. 10옴에 100V면은 여기에 얼마가 흘러요? 전류는 10분의 100 하니까 10A가 흐릅니다. 10A. 그리고 여기는 얼마가 걸려요? 1옴에 10A, 여기는 10V가 걸리죠. 일반적인 상태에서. 맞죠? 그런데 단락 시험, 우리가 여기에서 임피던스 전압을 구하기 위해서 단락을 시킵니다. 단락을 시켜가지고 100V를 가는 게 아니고요. 0V부터 서서히 증가시킵니다. 0V부터 서서히 증가시켜요. 그러면 우리가 0V 때는 당연히 전류가 안 흐르겠죠? 안 흐릅니다. 그런데 얘를 서서히 증가시켜서 10V를 가하게 됩니다. 10V를 가하게 돼요. 그러면 10V를 가하면은 지금 1옴에 의해서 여기에 10A가 흐르죠. 이게 우리가 앞에서도 흘렀지만 전격 전류입니다. 즉 부하가 연결시켜 놓고 흐르는 전격 전류가 있죠. 그것을 단락을 시켜 놓고 전압을 서서히 올리면은 부하를 연결시켜 놨을 때는 100V 때 전격 전류가 흘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단락시켜 놓으니까 10V를 가해줬는데도 전격 전류가 흐르더란 겁니다. 그때 전격 전류가 흘렀을 때 가한 전압 10V 있죠. 이게 뭐다? 임피던스에 걸리는 전압이에요. 그래서 이 전압을 뭐라고 한다?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즉 전체 중에서 임피던스 부분에 걸리는 전압. 네. 그래서 교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변압기 2차 측 단락한 상태에서 1차 측에 전격 전류가 흐르도록, 즉 이런 거죠. 0V부터 천천히 올리다 보면 아까 정상적인 상태에서 흐르던 전격 전류가 흐르는 전압이 있다는 겁니다. 그 전압이 임피던스에만 걸리는 거예요. 다른 데 걸리는 것이 아니고 모든 임피던스에만 걸립니다. 이것을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임피던스 와트는 동선입니다. 어떻게 여기에서 여기 얼마? I 제곱 R 있죠. I 제곱 R. 저항 곱하기 전류의 제곱. 이것이 뭐다? 임피던스 부분에서의 유효 전력입니다. 이것을 임피던스 와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임피던스 전압 인간 상태에서 입력은 뭐다? 전부하 동손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변압기 내의 부하손을 측정하는 것이고, PS는 I1N의 제곱 곱하기 R, 동선이니까요. I1N의 제곱 R, 요렇게요. 이때 우리가 실제 문제 보시면은 1차 측, 2차 측이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1차 측, 2차 측. 이게
1차측 따로, 2차측 따로 할 수도 있고 1차측, 2차측 합칠 수도 있고 환산할 수도 있고 해서 여기에서 1차측, 2차측 구분은 조금 의미 없이 그냥 개념이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만 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변압기 손실 및 효율입니다. 변압기 손실 및 효율인데 우리가 직류기에서 했습니다. 보세요. 제가 손실인데 직류기, 변압기 하지만은요 직류기에서 했던 부분을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류기에서는 고정선이 있고 가변선이 있습니다. 고정선은 무부하선이라 그러죠. 가변선은 부하선입니다. 예. 고정선은 변하지 않는 무부하선이고 가변선은 변하고 있는, 변하는 부하에 따라 변하는 손실입니다. 여기에는 철선이 있고요. 철선이 있고 기계선이 있고 철선에는 pH 히스테리시선 그 다음에 와류선 PE가 있습니다. PE. 그럼 기계선에는 우리가 마찰선과 풍선이 있죠. 풍선이 있고 가변선에는 동선과 표유부하선이 있습니다. 이럴 때 보세요. 요것은 직류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직류기와 변압기의 가장 큰 차이는 회전하지 않는 거. 그러면 기계, 마찰이나 바람에 의한 손실, 이 기계손은 변압기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압기에서 고정선, 무부하선은 철선에는 히스테리시스선과 와류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변선, 부하선은 동선과 표유부하선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표유부하선은 무시를 합니다. 무시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변압기에서는 고정선은 무부하선은 철선은 히스테리시선과 와류선이고 가변선, 부하선은 동선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동선으로요. 요것을 암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직류기보다 더 간단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냥 간단해진 것은 아니고 직류기에서 기계선, 마찰선, 풍선 얘가 없어진 대신에 변압기는 교류기다 보니까 주파수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파수 관련해서 이런 손실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볼게요. 우리가 철선은 히스테리시스선 플러스 와류선입니다. 와류선인데 이 공식 자체는 우리가 자기학에서 히스테리시스가 뭐고 와류가 뭔지에 대해서 배우는데 히스테리시스의 공식은 KFB의 1.6에서 2.0승입니다. 1.6에서 2.0승. 즉 K는 상수입니다. 재료 상수. 재료가 철덩어리냐 혹은 어떤 다른 금속이 첨가되느냐에 따라서 정해진 상수고요. F는 주파수죠. 주파수고 B는 자속 밀도입니다. 보통 자속 밀도 언급이 없으면 B의 2.0승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와류소는 TFB 전체의 제곱입니다. TFB 전체 제곱. F와 B는 동일하고요. T는 뭐냐면 두께입니다. 두께. 그래서 이렇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했지만 히스테리시스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규소 강판을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변압기에서는 규소 함유량이 한 4% 정도 돼요. 왜? 이 K값 있죠. 규소를 함유시켜서 4% 정도 넣어서 이 K값을 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철선 전체에서 히스테리시스선이 50% 이상입니다. 말이 50%인지 보통 한 70% 이상이 된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히스테리시스선의 영향이 큰데 여기에서 히스테리시스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규소강판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 K값 감소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와류소는 두께 제곱입니다. 두께. 그래서 성층하는 거랬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1m 곱하기 1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0.5m 2개라고 보세요. 1m 곱하기 1개는 t의 제곱이니까 1의 제곱 곱하기 1하면 1이죠. 맞죠? 0.5의 제곱하면 얼마? 0.5의 제곱하면 얼마? 0.25죠. 0.25 곱하기 2하면 0.5입니다. 예. 제곱이기 때문에 얘를 잘게 나눠서 붙일수록 이것 와류선은 더더더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소강판과 성층인데요. 서로 영향은 있습니다. 성층을 하면은 주파수 이것이 뭐 잘 변하지 못한다 이런 개념에서 우리가 성층을 했을 때 히스테리시스에도 영향이 어느 정도는 있고요. 그 다음에 교소광판을 쓰는 것도 와류손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얘가 뭐 히스테리시스손이 교소광판, 와류손이 성층 이렇게 됩니다. 서로 연관이 있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철선에서 히스테리시손과 와류손이 있다는 것은 직육에서도 했었죠. 그런데 주파수와의 관계, 교류기 때문에 주파수와의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유기기전력 E는 4.44의 FN 파이죠. 4.44 FN 파입니다. 그는 4.44의 FN 파이. 자속은 자속 밀도 곱하기 면적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F는 4.44 NBS 분의 2가 되죠. 2. 예. 인데 요런 거 한번 봅니다. 요런 거. 이거 보세요. 우리가 지금 얘가 일정하다면 얘 값이 일정하다면 주파수와 자속 밀도는 반비례합니다. 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요 관계. 네. 요 관계를 우리가 손실에 넣어 봅니다. 볼게요. 일단 우리가 보세요. 이런 거. 히스테리시스손이요. 히스테리시스손이 KFB의 1.6에서 2.0승인데 요 식만 봤을 때 보세요. 중요합니다. 전압이 일정하단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주파수가 증가하면은 당연히 히스테리시스손이 증가하게 되죠. 주파수 증가하면 히스테리시스손이 증가합니다. 맞죠? 네. 요런 관계예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전압이 일정해 봅니다. 일정해요. 그러면 pH는 K에 F에 보세요. F는 B분의 1이니까요. B는 F분의 1입니다. 그러면 2승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B는 F분의 반비례하죠. 이것의 제곱이요. 그러면 얼마? 히스테리시스손은 F고 F제곱이니까 F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즉 이때는 F가 증가하면은 히스테리시스손은 감소하는 거죠. 외우셔도 되는데 이 관련 문제가 필기뿐만 아니고 실기에도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파트가요. 지금 하고 있는 이 부분이 필기, 실기 가리지 않고 굉장히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엄청 중요해요. 네, 그래서 다시 강조드리는데 교재에도 있습니다. 보세요. 일반적으로 히스테리시스손은 F의 비례입니다. 비례. 요거 비례인데 만약에 전압이 일정하면 pH는 F분의 1의 비례, 즉 주파수에 반비례한다는 겁니다. 요 관계를 꼭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교재에 있죠. 전압 일정한 경우 히스테리시스손은 주파수에 반비례합니다. 그 다음 교재에 있는 내용. 히스테리시스손은 철선의 50% 이상은 차지합니다. 무조건 50% 이상은 차지하는데 일반적으로 한 70% 정도 된다고 보셔도 되고요.
변압기 효율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규소광판을 철심 재료로 사용을 합니다. 규소광판은요. 그 다음에 와류손, 맴돌이 전류손도 조금 전에 했죠. 두께와 주파수와 자소 밀도의 제곱에 비례하는데 와류손은 주파수 제곱에 비례합니다. 우리가 와류손 P는 F 제곱에 비례합니다. TFB 전체의 자성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전압이 일정하면 어떻게 돼요? 일정하면은 우리가 P는 TFB 전체 자성인데 B는 어떻게? B는 F분의 1이죠. 약분돼서 어떻게 전압 일정하면 P는 불변입니다. P는 불변. 그래서 전압이 일정하면은 와류선은 주파수와 무관하다는 겁니다. 전압 일정한 경우 와류선 주파수 무관. 요 부분이 외우시면 되는데 굉장히 헷갈려 하세요. 그리고 시험에서도 요즘에는 왜 이렇게 되는가. 그리고 제가 실기 얘기를 계속 하는데 왜 이렇게 하냐면요. 실기에서는 웬만한 부분은 필기에서 혹은 기본을 알고 계시다 생각하고요. 자세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때 필기에서 했던 내용도 전부 구체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필기에서 조금 준비를 해가시면 실기에서 확실히 수월합니다. 그 부분 때문에 자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요. 그래서 또 와류선 보면 와류선은 철심 강판 두께의 제곱에 비례하므로 얇은 강판을 성층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전압이 일정한 경우 히스테리시스선은 주파수의 반비례죠. F분의 1에 비례한다는 것은 반비례합니다. 따라서 주파수 증가, 히스테리시스선 감소해서 와류손 상관없으니까 전체적으로 철손이 감소하게 되고 주파수가 감소하면 반대로 철손이 증가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손실 중에서 유전체 손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전체 손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권선이 이렇게 있으면 안쪽에 있는 이 부분이 도체죠. 도체인데 바깥 부분이 있죠. 이 부분. 예. 요 절연물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우리가 유전체라고 합니다. 유전체. 그래서 전압이 높을 때 절연물의 유전체로 의해서 생기는 손실인데 일반적으로 손실의 종류에는 포함이 되지만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실의 명칭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다음 부하손인데 부하가 뭐예요? 부하는 곧 우리가 부하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하는데 부하를 전류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부하는 전류다. 그래서 부하선은 뭐다? 전류에 따라 변하는 겁니다. 부하가 변한다? 전류가 변한다. 과부하다? 전류가 많다. 부족부하다? 전류가 적게 흐른다. 이렇게 부하를 전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하선은 임피던스 와트 조금 전에 했던 것 있죠? 임피던스 전압 그 다음에 임피던스 와트 즉 동손입니다. 따라서 동손을 임피던스 와트 혹은 부하손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전류의 제곱 곱하기 저항입니다. 전류의 제곱 곱하기 저항이고 동손이 뭐예요? 구리죠. 구리해서 C입니다. C I 제곱 R이고요. 그 다음에 부하손에 표유 부하손도 있습니다. 표유 부하손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권선 부분에 의한 손실은 동손이죠. 부하손입니다. 뭐냐? 권선 이외 부분의 누설 자석에 의해서 발생한 손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계산하기가 다소 어렵습니다. 즉 전체 입력에서 전체 손실을 빼면 전체 출력이죠. 전체 손실에서 기계손 우리가 철손 빼고요. 그 다음에 동손 빼고 뭐 유전체손 빼고 나머지가 표유부하선입니다. 그래서 표유부하선은 어떻게 보면 구하기 어려운데 이것을 정의를 하자면 권선 이외 부분의 누설 자속에 의한 손실을 표유부하선이라고 합니다. 네, 손실 부분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손실을 가지고 우리가
뭐 손실 알고 끝나는 건 아니고죠. 뭐 한다? 효율을 구합니다. 효율을요. 그러면 우리가 효율은 뭐다? 입력 분의 출력인데 요것을 우리가 보세요. 입력분 출력인데 실측 효율이라고 했습니다. 직류기 파트에서 실제로 입력과 출력을 둘 다 측정했다 해서 실측 효율이에요. 그런데 입력을 출력 플러스 손실 분의 출력 혹은 출력을 입력 분의 입력 마이너스 손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얘는 뭐다? 단자 부분 있죠. 그것을 기준으로 하니까 발전기 얘를 전동기라고 합니다. 전동기. 그런데 변압기는 뭐다? 변압기는 안쪽에 있는 전원을 바깥쪽으로 공급해 주기 때문에 전동기도 이 공식을 사용합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전동기도 출력 플러스 손실분의 출력이요. 네, 이렇게. 그래서 변압기의 효율이라고 하면은 어때요? 출력 플러스 손실인데 우리가 손실은 뭐가 있다? 기계손 빼고 표유부하선 빼고 유전체손 빼고 뭐 크게 부하손에 우리가 무부하손에 해당되는 철손 그 다음에 부하손에 해당되는 동손이 있습니다. 분해 여기에 분자에는 출력이 들어가죠. 출력. 출력. 얘를 기호를 어떻게 쓰느냐? 보세요. 중요한 게 뭐냐면 손실의 단위는 와트입니다. 와트. 유효전력이요. 손실은 무효전력 없습니다. 열로 소비되기 때문에 무조건 유효전력이에요. 그랬을 때 출력을 우리가 전압 곱하기 전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전압 곱하기 전류, 교류에서 전압 곱하기 전류하면 얘는 피상전력이에요. 따라서 약분을 하려면 얘도 전부 유효전력이 돼야 됩니다. 맞죠? 유효전력이 되기 위해서는 VI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해줘야 됩니다. 3상이면은 루트 3 곱해주고요. 루트 3 VI고요. 그럼 철선은 우리가 I연에서 PI, 동선은 C고요. 출력은 VI 코사인 세타. 이것이 퍼센트로 나타내면 곱하기 100% 해서 이것이 규약 효율입니다. 실측 효율, 규약 효율이고 우리가 1부 때 2차측 기준으로 많이 하죠. 그래서 특별 언급 없으면 2차측 기준으로 해서 V2N, I2N 이런 식으로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이게 기본 공식이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보세요. 만약 변압기가 이렇게 있는데 부하를 연결하죠. 부하를 연결합니다. 이렇게. 부하는 모두 병렬로 연결하는 거 아시죠? 우리가 전격 전압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부하는 병렬로 연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결했을 때 정격 상태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1kW짜리가 5개인 이 상태가 정격이라고 합니다. 이 상태가 가장 이 변압기로서는 좋은 상태예요. 딱 우리가 작게 공급한다고 해서 변압기가 좋은 상태 아닙니다. 변압기가 설계된 것은 정격 상태 기준으로 설계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5개가 연결된 상태가 정격 상태라고 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정격이라서 1이라고 보면은요. 만약에 3개가 연결된 상태라고 하면 3개가 연결된 상태라고 하면 어떻게? 5개 중에서 5분의 3부하 라고 나타낼 수도 있고 혹은 0.6부하 5분의 3은 0.6이죠. 0.6부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데 n분의 1부하라는 것은 정격을 1로 했을 때요. 정격을 1로 했을 때 우리가 과부하는 더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정격보다 더 적은 상태. 그래서 여기서 5개 중에서 3개인 부하 상태를 얘기하면은 이것을
5분의 3부하 혹은 n부하로 나타낸다고 하면 n부하는 0.6부하입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나타내도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나타내도 상관없어요. 만약 과부하 6개를 연결했다. 그럼 어떻게? 6개 연결했다? 5분의 6부하 과부하 얼마? 1.2부하 과부하. 이거 같은 얘기죠. n부하로 나타낼 때도 있고 n분의 1부하라고 나타낼 때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했을 때 뭐냐 보세요. 부하는 전류라 그랬죠. 부하는 전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 VI의 코사인 세타 플러스 PR 플러스 PC에서 VI 코사인 세타에서 n분의 1부하 할 때는 전부하가 아니고 n분의 1부하 저 말씀드렸던 5분의 3부하 혹은 0.6부하 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얘는 우리가 전류와 상관이 있습니다. 전류. 얘가 만약에 부하가 5분의 3이 되면 전류가 5분의 3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전류 들어간 것에 n분의 1을 곱해주면 됩니다. 얘 전류 들어갔죠? 얼마? n분의 1의 VI 코사인 세타. 철소는 무부하선입니다. 부하하고 상관없죠. 그래서 철소는 그대로 PI가 되고, 동선은 앞에서 뭐라 그랬어? 동선은 I의 제곱R이죠. I의 제곱R. 전류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부하가 n분의 1이 되면 전류도 n분의 1이 되는데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얘는 어떻게? n분의 1의 제곱 PC가 되는 거죠. n분의 1 제곱 PC. 요 관계에 의해서. 예. 그리고 출력은 어떻게? n분의 1의 VI 코사인 세타. 이 공식을 대놓고 외우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이거 필기보다 있죠. 필기에서 잘 나오죠. 실기에서 엄청 잘 나옵니다. 그럴 때 이 공식을 외워서 하시는 분은 꼭 실수하시죠. 이렇게 한번 끄집어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공식이 왜 나왔는지를 처음부터 한번 흘러와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전일 효율입니다. 전일 하루 종일 데이죠. 데이인데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우리가 공장에서 변압기를 통해서 부하에 전기를 공급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공장에서 이 공장에 부하를 공급하는데 보통 우리가 근무를 확실하게 해요.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18시까지만 공장을 가동합니다. 점심시간도 칼같이 근무하지 않고요. 하루 8시간만 근무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공장에서 기계들을 가동하는 시간은 8시간이에요. 8시간인데 한전에서 보세요. 우리가 공장에서 기계를 가동하지 않는다고 이 변압기의 차단기를 내려버리진 않죠. 공장에서 전원을 가동하지 않는 시간에도 한전에서 변압기에는 항상 전력을 공급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상태예요? 8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16시간은 무부하 상태죠. 공장에서의 부하 입장에서는. 그럴 때는 어떻게? 보세요. 무부하손 같은 경우는, 철손 같은 경우는 하루 중에서 부하를 사용하든 하지 않든 24시간 동안 발생하는 겁니다. 24시간 동안. 근데 부하손은 전류가 흐를 동안만 발생하는 거죠. 따라서 부하손은 사용한 시간 동안 발생하는 겁니다. 요 개념만 좀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전일 효율은 24시간 동안의 PR 곱하기 시간. 24시간 동안의 PO 시간. 즉 24시간 동안 하루 동안에 입력 전력 양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여기 효율을 얘기할 때는 손실이나 이런 것도 전부 전력으로 얘기했는데, 전일 효율 할 때는요, 하루 동안을 얘기하기 때문에 24시간 동안의 입력 전력량분의 24시간 동안의 출력 전력량이 됩니다. 그래서 100% 부하라고 보고요, n분의 1 빼고요, 보세요. 사용한 시간 동안 출력이 되는데,
철손 같은 경우는 무부하손 같은 경우는 24시간 동안 발생하는 24시간 동안. 그 다음에 동손도 사용한 시간, 출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NP 플러스 24PI 플러스 NPC분의 NP라는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런 거 볼게요. 이런 거 봅니다. 최대 효율 조건이요. 최대 효율 조건은 우리가 회로 이론에서 이런 부분 배웁니다. 최대 전력 전달 조건.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은 내부 저항과 부하 저항이 같을 때, 여기에서 내부 저항은 변하지 않는 저항이고요. 부하 저항은 변하는 저항입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하는 것이 같을 때 최대 전력이 전달되는 것처럼 최대 효율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변하는 손실, 뭐다? 부하손과 변하지 않는 손실, 무부하손이 같을 때 최대 효율이 나온다는 겁니다. 최대 전력 전달 조건과 마찬가지로 최대 효율도 그렇게 돼요. 그래서 최대 효율 조건은 최대 효율 조건은 PI는 PC입니다. 그런데 얘는 우리가 철손이고 얘는 동손인데 직육에서는 아니죠. 직육에서는 이게 아니고 철손은 동손이라 하면 안 됩니다. 왜? 직육에서는 무부하손에 기계선이 있기 때문에 직육에서는 무부하손은 고정손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지금 변압기에서는 철손은 동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예, 다른 거예요. 네, 철손은 동손이고, 그래서 전부할 때 PI는 PC예요. 그런데 n분의 1부 할 때는 앞에 됐지 보세요. n분의 1부 할 때는 얘가 같아야 돼요. n분의 1부 할 때는 여기가 같아야 돼요. 즉 n분의 1부에서 최대 효율을 내려면 PI는 n분의 1의 제곱 PC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n분의 1의 제곱은 뭐다? PC분의 PI가 되고, n분의 1은 루트의 PC분의 PI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PC가 2예요. PI가 1입니다. 동손이 2kW고 철손이 1kW라고 하면 얼마예요? 0.707이죠. 0.707. 즉 70.7% 부하에서 70.7% 부하에서 동손과 철손이 1대 1이면 70.7% 부하에서 최대 효율을 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때 효율 맥스는 보세요. 최대 효율 때 출력. 예. 출력은 최대 효율 때 출력인데, 우리가 최대 효율이면 철손과 동손, 어쨌든 철손과 동손이 같죠. 그런데 동손은 변하는, 철손은 변하지 않죠. 변하는 동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초대 효율이니까 어차피 같죠. 그러면 철손이 2개 있는 겁니다. 철손이 2개 있는 거 개입해도 된다는 겁니다. 어차피 얘하고 같으니까 2배의 PI가 되는 거죠. 최대 효율 시의 출력 플러스 2배의 PI분의 최대 효율 시의 출력이고요. 그 다음에 일정 시간 운전 시의 최대 효율 조건은 요겁니다. 요거 일정 시간 운전 시의 최대 효율 조건 하면 얼마? 24배의 PI는 NPC. 24배의 PI는 NPC. 그래서 보통 하루 종일 있죠. 여기 최대 일정 시간 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일정 시간 것은 하루 종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럼 이렇게 했을 때 보세요. 24배 PI NPC라고 했는데,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운전 시간이 짧다요. 얘가 짧으면은 일단 얘가 짧으니까 같아지려면 철손이 작은 변압기를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공장 설계를 하는데 당연히 목적은 최대 효율입니다. 최대 효율을 운전해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8시간만 운전하는 공장이 있을 수가 있고 16시간 혹은 24시간 운전하는 공장이 있을 건데, 변압기를 우리가 최대 효율을 내기 위해서 구입을 하죠. 설계를 하고 구입하는데
만약에 8시간만 운전하는 공장이라고 하면은 최대 효율을 내기 위해서 무바선이 철선이 작은 변압기를 사용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얘를 작게 할 수 없다고 했을 때는 동선을 크게 해서 운전하는 것이 최대 효율을 위해서는 적절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 한 내용들이 제가 굉장히 강의 시간도 길었는데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필기에서 계산 문제 풀어보시면은 중요하다 느끼실 것이고, 그 다음에 실기에서 가면은 이 부분 있죠. 다시 한번 이 필기, 전기, 기기 교재 변압기 부분을 다시 한번 꺼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예, 중요하니까요. 조금만 한번 다시 복습 한번 하고 문제풀이로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기에 강해요. 전기 자격증 나산 에듀